지난 영상에서 지렴의 종류별로 증상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내가 지렴에 걸린 것 같고 증상으로 미뤄봤을 때 이스트 인펙션이다, 바로 칸디다 인펙션이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약국에서 약을 사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이스트 인펙션 증상을 다시 리뷰를 해보면 먼저 굉장히 가렵고 분비물이 조금 특이해요. 흰색의 분비물이 나오는데 으깬 두부나 몽글몽글한 치즈 같은 분비물이 나와요. 다른 지렴에 비해서 냄새는 별로 없는 편이고요. 예전에 이스트 인펙션에 걸려봐서 이게 바로 그거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지금 병원 가기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바로 약국에서 약을 사서 치료를 시작하실 수 있죠. 모니스텟이나 베지스텟 이 약을 구입을 하셔서 치료를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약국에 가보시면 모니스텟도 모니스텟 1, 모니스텟 3, 모니스텟 7 이렇게 약이 좀 다양하게 나와요. 또 제가 산 것처럼 여러 가지 제너릭 버전으로도 약이 나오고요. 모니스텟 1, 3, 7 이 숫자의 차이는 약을 쓰는 기간의 차이인데요. 모니스텟 1이면 한 번만 약을 쓰면 되는 거고요. 모니스텟 3는 3일 동안, 모니스텟 7은 7일 동안 약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니스텟 7의 제너릭 버전 마이코나졸 7 이 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앞에 보면은 Compare to 모니스텟 7이라고 적혀 있어요. 뒤에 드럭 팩트를 보면은 모니스텟 7에 들어있는 마이코나졸 약이 동일한 양이 들어있죠. 이렇게 제너릭으로 사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이 박스 안에는 이 약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들었어요. 먼저 약이 들었어요. 이게 마이코나졸 크림이고요. 그리고 이 크림을 채워 넣을 어플리케이터가 있고, 이거는 설명서예요. 설명서의 앞쪽에 보면 약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될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자세히 적혀 있고요. 뒤에 보면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어서 이 약을 어플리케이터에 어떻게 채워 넣어야 할지, 또 약을 나중에 질에 어떻게 넣어야 될지 그림으로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산 거는 이 크림이랑 어플리케이터가 따로 되어 있어서 약을 쓸 때마다 이 크림을 어플리케이터에 채워가지고 쓰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약이랑 어플리케이터랑 따로따로 되어 있는 제품도 있고요. 이 약을 아예 여기에 처음부터 채워가지고 파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런 제품을 구입하시면 좀 더 편리하겠죠. 제가 이 약을 여기다 어떻게 넣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약을 사용하시기 전에 손을 먼저 씻으시고요. 모니스텟 7은 7일 동안 써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플리케이터도 7개가 들어있어요. 어플리케이터는 주사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빈 공간에 약을 채워주는 거죠. 약을 채울 때는 약이 처음에 새 거라서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구멍을 뚫어 주시고요. 이 어플리케이터를 이렇게 위쪽에 꼽아 주세요. 이렇게 꽂고 나서 치약 짜듯이 약을 밑에서부터 천천히 쭉 밀어 넣으면 약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약을 어디까지 채워 넣느냐면은 이 뒤에 플런저 부분이 올라가지 않을 때까지 약을 충분히 넣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 되면 이걸 이렇게 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약이 들어간 거예요. 약을 이렇게 채웠으면은 이 부분을 질에 넣고 이쪽 밑에 부분을 이용해서 쭉 밀어 넣어 주시면은 약이 질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탐폰을 써보신 분들은 탐폰이랑 사용 방법은 똑같고요. 사이즈 탐폰이랑 비슷해요. 혹시 탐폰을 써보지 않아서 어려우신 분들은 설명서에 그림을 참고하시든지, 아니면 이 어플리케이터를 질에 넣고 이 어플리케이터가 편안하게 들어가는 정도까지 이거를 쑥 밀어 넣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주사기를 이렇게 쭉 밀면은 약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주사기를 끝까지 밀어 넣은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질에서 제거를 하시고 버리시면 됩니다. 가끔 이 어플리케이터에다가 약을 다 채워 넣으시고 이 약을 질에 넣지 않으시고 바깥쪽 부분, 가려움증이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바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모니스텟 치료약은 바깥쪽에만 발라서는 이스트 인펙션을 치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꼭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 부분을 꼭 질에 넣으셔서 안쪽까지 약을 잘 밀어 넣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약이 나오는데 이게 크림이에요. 크림이라서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질 안쪽에서 약이 금방 녹아서 좀 바깥쪽으로 새어나오게 돼요. 약이 흘러나오게 되면 좀 불편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밤에 이제 잘 준비를 다 하신 다음에 약을 준비하시고 약을 넣으세요. 약을 넣고 바로 누워서 자는 것이 약이 흘러나오지 않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약을 넣으신 다음에 팬티 라이너나 얇은 생리대를 착용을 하시면 약이 조금 흘러나오더라도 크게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약이 이렇게 크림 타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흘러나오는데요. 그런 불편한 점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오뷸리나 서파지토리형으로 되어 있는 약들도 있어요. 이런 비슷한 어플리케이터가 들어있어요. 이런 어플리케이터 끝에다가 동그랗게 생긴 오뷸리나 서파지토리를 올린 다음에 질 안에 넣으시는 거예요. 사용 방법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제품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하지만 이런 오뷸리나 서파지토리 같은 경우에도 몸 안에 들어가서 약이 녹아버리면 조금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오뷸 제품은 낮에 사용을 해도 괜찮다고 적혀 있는 제품이 있지만 이제 약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오뷸리나 서파지토리 제품 같은 경우는 제너릭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브랜드 제품을 구입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약을 어떻게 질에 넣는지 살펴봤고요. 아까 말했듯이 모니스텝 1, 3, 7 이러한 숫자는 약을 쓰는 기간을 말하는 거고요. 모니스텝 1은 한 번만 쓰면 되니까 상당히 편리하죠. 모니스텝 7은 7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약을 쓰는 기간은 약의 효과랑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하시든지 이스트 인펙션을 잘 치료하실 수 있고요. 단지 다른 점은 약의 용량이 다르다는 거죠. 한 번 쓰는 제품인 모니스텝 1 같은 경우는 약의 양이 좀 더 많이 들어있는 거고요. 모니스텝 7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넣게 되는 약의 양은 적지만 이 약을 나누어서 7일 동안 넣게 되는 거죠. 모니스텝을 사용하시면 이 지렴의 가려움 증상이라든지 불편한 증상이 3, 4일은 지나야 좀 개선이 돼요. 모니스텝 1을 사용을 하시고 하루 만에 증상이 개선되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고 3, 4일 기다리셔야 돼요. 증상이 바로 개선되지 않는다고 해서 약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가끔 모니스텝 1을 쓰시고 효과가 없다고 또 모니스텝을 사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안 되고 3, 4일이 지나야 불편한 증상이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적어도 7일에서 10일은 기다리셔야 돼요. 모니스텝 7, 7일짜리 약은 적은 양의 약을 나누어서 넣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 더 느리게 나타나요. 적어도 약을 다 쓰게 되는 시점인 7일 정도 지나야 증상이 개선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3일짜리를 추천을 해요. 왜냐면 1일짜리 같은 경우는 쓰고 하루 만에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니까 약이 나에게 듣지 않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7일짜리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을 하루에 한 번씩 7일 동안 자는 시간에 계속적으로 쓴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3일짜리 약 같은 경우에는 약을 3일 동안 사용을 하는 게 크게 어려우실 것 같지 않고요. 또 3, 4일이 지나면 지렴의 증상이 개선되기 시작하니까 3일짜리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만족도는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이스트 인펙션 증상이 나타났는데 생리 때랑 겹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 생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모니스탯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왜냐면 이제 생리혈이 나오고 또 약이 같이 흘러나올까봐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니스탯 약은 안에 넣으면 약이 바로 흡수가 돼서 치료를 바로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생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고요. 생리 기간 중에 걱정 없이 모니스탯으로 일단 치료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임신 중이시라면 먼저 의사를 만나보시길 바래요. 나의 증상이 정말 이스트 인펙션의 증상인지 혹시 다른 질염의 증상은 아닐지 의사와 먼저 상담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스트 인펙션이면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지 않고 이 모니스탯을 가서 사서 써라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모니스탯 3나 모니스탯 7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약을 베지널로 질에다 넣는 거기 때문에 아기와 태아와 약이 너무 가까워서 태아에게 약이 흡수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 약은 질의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 약이에요. 먹는 약보다 태아에게 가게 되는 약의 양이 훨씬 적다고 할 수 있어요. 먹는 약보다 이렇게 피부를 통해 흡수되게 하는 약이 임신 중일 때는 더 안전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임산부시라면 모니스탯 7을 추천을 해요. 모니스탯 7이 제일 약의 도수가 작아요. 한 번에 질에 들어가게 되는 약의 양이 제일 작고요. 하지만 7일 동안 계속적으로 써야 된다는 좀 불편한 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에 따라서 모니스탯 3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산모들이 너무 이스트 인펙션 증상으로 괴로워하니까 빨리 치료를 해주고 싶어서 3일 쓰는 제품을 권하기도 하고요. 7일 동안 써야 되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약을 7일 동안 다 쓰지 않으면 이스트 인펙션이 또 재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걱정해서 모니스탯 3를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사들도 있고요. 어떤 모니스탯 제품은 밖에 바르는 연고가 같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질에 넣는 그 연고랑 동일한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증상이 안쪽뿐만이 아니라 바깥쪽에도 심하신 경우에는 이렇게 밖에 바르는 연고가 같이 있는 제품을 사시는 것도 괜찮아요. 밖에 외음부, 회음부 쪽에 바르는 연고는
하루에 2번 7일 동안 쓰시면 되고요. 모니스텟도 쓰고 이 밖에 바르는 연고도 썼는데 7일이 지나도 증상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의사를 만나보시는 게 좋아요. 모니스텟 137 어떤 제품을 쓰던 증상이 나아지려면 적어도 3, 4일 정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3, 4일의 기간이 굉장히 괴로울 수 있죠. 그럴 경우에 증상 완화를 위해서 나온 크림이나 스프레이 제품도 있는데요. 벤조케인이나 리솔시놀, 하이드로코리존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스프레이나 크림이 있어요. 너무 괴로워서 참을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통증 완화에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한 것들 정리해 볼게요. 먼저 질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내가 어떤 질염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이스트 인펙션이면 일단 굉장히 가렵고 분비물의 색깔이 특이해요. 흰색에다가 치즈나 두부 같은 그런 분비물이 나오고요. 내가 가진 증상이 애매하다. 그러면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모니스텟 베지날 헬스 테스트를 이용을 해보셔서 어떤 질염인지 조금 더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내가 이스트 인펙션이어서 모니스텟 약으로 치료를 해보겠다 이러신 분들은 모니스텟 3를 사용을 해보세요. 3일 동안 자기 직전에 이 약을 사용을 해보시면은 3, 4일이 지난 후에는 증상이 확 개선이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